안녕하십니까. 8월 25일자 하창봉의 주식 클래스 오늘의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지수에 조건 투자하는 상품이 되죠. 그래서 오늘 장은 이제 시장의 상대보다 생각보다는 아니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하루 전날 우리가 미국의 기술주들이 조용히 조금 몰랐습니다. 나스닥 차트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좀 희청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아시겠지만은 천연가스의 가격이 약간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뭐 중국 요거하고 천연가스하고 또 하나가 이제 두 가지였는데 크게 보면 한 가지고 또 나쁘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항상 시장은 큰 맥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는 천연가스죠. 예, 천연가스.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천연가스고, 요게 연장선이 이건 유럽이죠. 예, 유럽이고, 또 한 가지는 가뭄, 뭐 전력난 등등, 뭐 서찬성 많이 들어봤을 거고 중국, 이제 중국이었습니다. 요 이슈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덤으로 보게 되면 그래요. 뭐 잭슨홀, 예, 이제 25일이니까 오늘부터 미국에서 열리죠. 예, 근데 27일까지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26일 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돼 있는 거죠. 시장에는 이번 주에 뭐 천연가스 이슈 때문에 또는 유럽의 경기 둔화 우려가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뭐가 있었어요? 뭐 아시겠지만은 유로화가 거의 20년 만에 1유로를 깨기도 했었고, 또 하나가 천연가스 이슈 때문에 중국의 뭐 가뭄, 전력 이런 것 때문에 주중에는 또 뭐 태양광 관련주가 움직이기도 했었죠.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OCI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부분은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되는데 요건 어쨌든 진행형이에요. 또 요것 때문에 또 아이폰이 LG노텍이라는 기업이 빠지기도 했었어요. 그죠? LG노텍이라는 기업 자체가 왜냐하면 또 아이폰 생산이 중국에서 제대로 되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 애플이 주가는 견고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LG노텍의 주가가 많이 빠지고 했던 거. LG노텍입니다. 아이폰 생산의 LG노텍 매출의 70% 정도가 아이폰에서 나오죠. 하지만 이제 LG노텍은 아직은 지금 답변 공시를 했습니까?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될 것 같은데 테슬라 쪽으로 1조 원 규모의 배터리 카메라 모듈을 납품한다는 이슈 때문에 오늘 좀 많이 반등을 하면서 위기에 좀 탈출할 모습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시게 되면 천연가스 이슈라든 이런 것 자체가 해결된 건 아니죠. 뭐 그대로 그냥 이거 미국 라이맥스 가격인데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은근슬쩍 좀 올라와요. 95달러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유가는 사실 큰 현재로서는 다시 막 기술적으로 한 105달러까지 가면 모를까. 우리가 유가를 여기 제가 안 적어놨나? 유가는 일정 부분 최근에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한 이유가, 지난 한 6월 달부터 하락한 이유가 결정적으로는 아래 공포 아니겠습니까?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였거든요. 그러니까 리세션 공포 자체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는 건 이제 수요 공급의 논리죠. 뭐 사우디는 감산을 한다 그러고 유가를 이제 빠지는 걸 싫어하는 거고 미국은 정산할 수 있다 그러는 거고. 현재로서는 사실 유가 변수 자체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물론 이제 이번 주에 또 유가가 이렇게 87달러까지 슥슥 오다 보니까 타점 관점에서 갑자기 뭐 다시 한번 풍력 관련주가, 예를 들어서 풍력 관련주가 뭐 슈팅이 나고 했었는데 어디 갔어요? 근데 이것 자체보다는 사실 시장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매일 이제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건 상강 이벤트인데 어쨌든 간에 지수가 코스피 지수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월간 기준으로 2450만 지지되면 8월 봉이 양봉이다. 월봉 양봉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목요일은 습관적으로 주봉을 봐야 돼요. 주봉 기준으로 지금 오늘 종가로 다시 당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몇 번을 강조해서 했던 말, 그냥 일봉이든 뭐든 우상향을 하다가 한 번 정도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매도가 아니라 보유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지금 그 5일선 2500선에 있으니까 이제 오늘 밤은 미국은 사실 타점 기준으로는 올라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것도 얼마? 5일선까지 나스닥이.
12,600선까지. 자, 그런 그림으로 가게 되면 시장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추봉이 만약에 실제적으로 내일 금요일 장이 다시 2,500 언저리에 마감을 시켜버리면 이게 상당히 가장 절호의 눌림목이 되는 거고, 이 눌림목을 가지고 월봉 8일째 양봉을 만들고 지수 상승 목표치 2,550에서 다시 왕봉으로 2,500 이상 마감하게 되게 되면 6월달 급락의 출발점 2,700인데 그 2,700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포인트가 대략 30% 지점이니까, 쉽게 말해서 다시 지수가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보기에는 다음 주가 갈 수도 있어요. 2,550을 가버리면 오히려 여기서 매도를 친 세력들이 그냥 다시 쇼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저는 장을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다시 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시장은 생각보다 조금씩 갈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코스피와 동일한 분석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매일 찍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서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왜? 이거 월요일부터 매일 잘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보세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LG에너지솔루션이 어떤 지수 장악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47만원대에서는 공매도를 치자고 했고, 그리고 나서 44만원 오니까 공매도 청산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 이틀 지면 장이 급락을 하니까 이 구원투수가 누구냐? LG엔솔밖에 없는 거예요. LG엔솔의 주가가 이제는 여기서 다시 50만원 가고 안 가고, 얘 소임은 정확히 자기 미션을 해준 겁니다. 그럼 얘 미션을 해주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적으로 최근에 다시 한번 IT 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하나기술 같은, 최근에 보게 되면 이 대보 마그네틱 기업 자체도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리고 하나기술이 조금 전에 장 마치고 1조 원대 수주 공시를 해버립니다. 그럼 시장은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기사를 볼 필요도 없어요. 또 아이폰은 공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애플의 주가는 잘 견조할 것이고, 아이폰이라는 회사는 단순하게 LG노텍만 당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카메라 모듈만 당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제가 생각할 때 시장은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제부터는 거꾸로 주가가 많이 안 오르겠지만은 삼성전자가 6만 1,000원대까지 가면서 지수를 2,550으로 당길 거예요. 삼성전자가 다시 2,550 갖다 둘라면 삼성전자 이렇게 갈 겁니다. 가봤자 맥캡이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반도체가 나쁘다 하더라도. 자, 그런 상태에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소임을 다 했고, 자, 이런 상태에서 시장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또 다시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는 20만원 향해서 받쳐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훅 빠질 때 같이 빠졌지만은 이렇게 처음에 말했던 이런 이슈, 천연가스로 인한 이건 유럽 경기 둔화, 가장 결정적으로는 사실 전력난이었으니까 이번 주 가장 많이 움직인 게 전력난 관련주잖아요. 태양광이 그랬고 풍력이 그랬고 전력 인프라, LS 다 전력난이잖아요. 그럼 전력난 이슈 자체가 시장 없어지는 건 아니야. 갑자기 뭐 비가 오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이쪽으로 쏠렸던 자금이 잭슨홀 컨퍼런스의 어떤 이슈가 지나고 나면, 이것도 지나고 나면 9월 중순까지는 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장이 열리겠지만 이제 미국 8월달 고용 보고, 추석 전에 미국 8월달 물가지표 보고, 그러고 나면 9월 20일경 한 달 정도 있다가 미팅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불확실성 해소로 딱 가버리면 시장은 오히려 다시 모멘텀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환율이 막 꼬꾸라지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지. 그냥 상승 속도만 조금 완화시킬 거야. 이번 주에 워낙 중국이 금리 올리고 해가지고 위안화 폭등하고 변동성이 컸으니까. 그쵸? 변동성이 워낙 컸잖아요. 왜냐하면 중국도 위안화 절하가 엄청 가까이 위안화입니다. 우리나라 돈은 따라가는 거니까 변동성 컸고 이거 완화되고, 유로화도 어차피 뭐 1페러티 깼다고 해서 뭐 세상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유로화가 박살나면 유럽 중앙은행이나 영국이 지난번에 금리 올렸었는데 엄청 빠르게 그거 못 올립니다. 그쵸? 그럼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으려고? 인플레이션 자연스럽게 잡아줄 수 있는 식으로 그 시간 놔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도 아마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8% 이렇게 하지만은 오늘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얼마 올렸습니까? 25bp 올려요. 6%인데 경제성장률 낮추고.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을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각할 때는 오히려 시장이 조금씩 다시 자동차 예를 들어 보십시오. 현대 위아 이런 애들 이제 다시 자리 잡습니다. 다 잡아요. 그러니까 전차 군단이 일정 부분 이번 주 급락에 피해져 있다면 오히려 포인트는 그거예요. 전차 군단에서 조금 자리가 잡힐 것이고 그럼 코스닥은 어차피 게임 바이오 2차 전지니까 지금 시장 힘 자체가 LNF는 에코프로 BM 쪽으로 LNF 쪽으로 막 쏘질 않거든요. 왜 LNF 쪽으로 자금을 많이 안 쏘냐 하면 이 친구가 들어와서 그래요. 누군데? 이 폐배터리가 상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자금의 순환이 오히려 왜냐하면 중국의 전력난, 니켈 가격의 제급 등 중국은 가만히 생각해. 중국의 또 전력난, 니켈 가격의 제급 등 미국과 중국의 긴장 강화. 근데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배터리의 거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니켈 가격 관련해서 양극재 기업들보다는 리사이클링, 그죠? 또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폐배터리 이쪽으로 자금을 쓸어 가버리니까 오히려 시장은 굳이 LNF나 에코프로비엠 쪽으로 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밑단에 있는 쪽으로 자금을 쏘겠죠. 대표적인 게 코스모 화학의 신고가를 보면 그런 게 안 느껴집니까? 그래서 배터리 쪽은 여전히 누가 대장이고 아니고 보다 여전히 힘은 살아있는 거고 아까 시가총액에서도 보셨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다시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너무 오늘 업돼 있나? 제가 진에어 이야기하죠. 항공주 이야기하죠. 아니 고유가에 유가 지금 다시 95달러에 진에어 차트입니다. 환율 1340원에 항공주가 갈 수가 없죠. 근데 왜 갑니까? 그냥 PCR 검사 간소화한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묻어있던 악재 자체는 생각보다 시장이 많은 부분 똑같습니다. 주가는 어떤 거는 고평가된 게 떠나가지고 선반영이라는 게 크고요. 어떤 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을 조금 벗어나는 게 주가는 항상 미래가치입니다. 미래가치. 그런데 본다면 또 리오프닝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많이 빠져있는 또 내수주 중에서도 물론 이제 진에어는 많이 떴으니까 조금 눌림 나오겠지만은 이런 여행주들도 조금 움직이는 거 보게 되면 시장은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조심해야 될 섹터는 여전히 있어요. 게임주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있는 애들은 좋아야 되는데 실적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종목들은 조금씩 올라옵니다. 다시. 그리고 2차 전지단은 제가 말을 꺼내서 하는 말인데 다시 약간 오늘 꼭 하나기술이 움직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오늘도 막판에 뭐 A프로, 뭐 N플러스, NCS 이런 거 다 이야기 드렸는데 장비단으로도 조금 보십시오. 어저께 하루 전날 본 게 YMT이었는데 PNT가 대장이란 건 여러분들 알잖아요. 음극재 가면 나노신소대 대자진주 누가 몰라요? 그거는 그대로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장비단에서 한농화성은 전고체로 움직이고 장비단에서 정말 왜 어차피 LG나 SK나 SDI는 계속 정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설하면 장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소재는 어쨌든 중국의 영향이나 이런 게 크잖아요. 그죠? 한번 이쪽 거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보겠고 제가 말 나온 김에 최근에 이제 ISC라는 기업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ISC라든지 리노공업이 이런 종목이 움직인다는 것은 어차피 지금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은 부진하더라도 예를 들어 DDR5 관련주나 ISC는 사상 최대 기업입니다. 너무 텐션이 업돼 있네. 예? 우리가 너무 이게 시달려서 그렇지 아니 800억, 1200억, 1500억 벌던 회사가 실적이 20억, 100, 200억, 300억 버는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 가져가면 앞으로 전환만 지금 DDR5 전환만 더딘 거지. 그잖아요.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빠진 애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데 시점만 보는 애들은 주가가 금방 올라갈 거예요. 이게 너무 가지고 상당히 좀 정성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이야기를 안 했네. 포인트를 이거 안 했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번에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을 다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는데 시장이 급하게 빠졌을 때는 생각보다 급하게 오르면 지금처럼 그때 제일 만만한 거는 지수를 투자해 버리는 겁니다. 셀트리온이 갈지 모르잖아요. 그때 지수를 투자해 버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장이 이렇게 빠졌거든요. 2차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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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전지
6월 달에 급하게 빠지다가 느리게 반등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순환도 좋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서 급하게 빠졌지만 생각보다 급하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오른다 싶을 때는 차라리 ETF랑 느리게 오를 것 같으면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815까지 내일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하락폭의 절반을 6일 빠진 거를 3일 이내에 돌려버리게 되면 생각보다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투자 같은 경우도 이번 주가 절호의 찬스에 이렇게 말하기 뭐합니다만은 시장 일각에서도 이야기하는 지나치게 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오히려 우리가 말했던 대로 잭슨홀 컨퍼런스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변곡점? 가장 시장이 원했던 게 뭐죠? 느리게 가다 보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저 포함해서 한 번 정도 눌러줘야 되는데 진짜 눌러줬어요. 그럼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기회라 보고 있어요. 오늘은 약간 자의성이 많이 들어갔네요. 자, 오늘의 길어졌다? 우리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요새 좀 여러분들이 많은 성의를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이제 읽어주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지금처럼 많이 남겨주시고 하시면 앞으로도 또 우리 매일 끝나고 하는 이 잠깐 10분 15분 정도의 마감 시장 주식 클래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매일 하루로 듣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하루가 될 정도로 저도 계속적으로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